얘들아, 얘는 그냥 정보 나열이 좀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보 나열이 심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 얘가 정보가 계속 연결이 돼. 흐름이. 그래서 무 자르듯이 얘 거, 제 거 이렇게 무 자르듯이 되지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이게 오히려 아까 주제통합 3번보다 이런 주제통합 2번 같이 무 자르듯이 정보 카테고리가 잘 안 나눠지는 것들이 국어적으로 엮고자 하면 더 어려워질 수는 있거든요. 이제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자, 일단 어렵지는 않아요. 자, 공자부터 나가자. 여기서 악을요, 그냥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글이 편해져요. 공자는 음악을, 얘들아 1번 가로 읽을게요.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음악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네. 자, 1번, 이제 가에 누구? 공자가 나왔어. 공자는 얘들아, 음악이 어떤 수단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어, 얘들아?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요런 효과를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얘들아 1번 괄호를 선생님이 밑으로 화살표 쭉 빼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악의 효과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사회적으로 어떤 게 있다. 효용이 있다라고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유가 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악, 노래 기악이 연주예요.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 쉽게 말하면 종합예술로서의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되는 개념이 뭐예요? 아, 얘는 플러스 알파고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음악은 감각적인 뭐? 즐거움. 플러스에다가 사회적인 효용까지 있다라는 걸 이제 좀 어렵게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로 2번 읽을게요. 악을 통해서 인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가로 1번과 2번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자, 동그라미와 유가의 악론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읽을게요.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얘들아 지금 이거 기억 해석되지? 네, 한입밥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다른 것도 있다. 음악, 그렇지. 음악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은 아니라 어떤 것도 갖고 있다. 사회적 효용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인격 수양과 나라를 다스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얘들아 그럼 기억은 벌써 풀리겠는데 기억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억 가겠습니다, 얘들아. 자, 4번 문제 갈게요. 음악의 형식적인 특징이니 이게 아니면 내용적인 거니? 형식적인 거야, 이게? 내용적인 거지. 그러니까 틀렸고. 자, 2번. 감각적인 즐거움만 중시하는 거야? 아니죠.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말. 이거는 맞지? 이해됐어요?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인격 완성.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 세세한 선율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하는 말이다. 이거는 좀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건 이따 좀 스포를 하자면 공자가 앞에 봐요. 공자는 그래서 지금 음악을 플러스로 보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보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로 봐요. 근데 이러한 공자가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보는 음악이 누구냐면은 정나라 음악을 마이너스로 볼 거야. 근데 정나라 음악을 마이너스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이 똑같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너무 세세한 선율을 통해서 너무 투머치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정나라 음악은 일부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이따가 봐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4번의 기억은 좀 해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2문단으로 3문단 마무리 지을게요. 기억 이후로 읽겠습니다. 공자는 A, 고대 순 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그러니까 롤모델 삼았다라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공자는 가로 3번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환한다는 게 뭐야?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 가로 1, 2, 3번은 다? 네, 똑같은 얘기를 재진술해 놓은 것 뿐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단어는 공자, 얘들아 네모박스 칠 사람이 누구누구니? 얘들아 유가의 악론, 맞죠? 자,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얘들아? 순임금. 여기 지금 치환되는 친구들이 다 지금 누구예요? 똑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색깔 칠해놨죠?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자, 그럼 나 2문단 무슨 색 나왔어요? 파란색. 묵전을. 근데 묵전가 누구를 비판했대, 얘들아? 아이고, 그럼 이렇게 되네. 여기 요렇게 하고 누구? 묵자가 되겠네요. 자, 갑시다.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했대. 음악을 왜 반대했는지 볼까요?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을
긍정했대. 맞지? 근데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서 당대 육아학론이 누구 거였지? 공자. 그래서 육아학론에 따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그가 악을 반대하는 이유, 그가 누구야? 묵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라고 말하니까 잘 봐. 소리가 즐겁다라는 건 인정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묵자도 뭐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네. 저 물결은 공통점이네요. 자,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황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여겨서 소리는 즐거운데 법도에도 안 맞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오케이. 자, 묵자 볼게요. 나 음악이 즐겁다라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뭐에 맞지 않아요? 법도에 안 맞고 모든 이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공자를 비판했대.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네모가로 읽겠습니다.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 나왔지 바로. 봐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바로 나왔어. 지금 요 부분이지. 요렇게 되는 부분. 본문의 표시랑 똑같이 해놓을게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지금 묵자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공자야. 네가 비판했던 정나라 거보다도 더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여기 문장 자리에 다시 가겠습니다. 공자가, 자, 선율이부터 읽지 마. 그냥 어서부터 읽으면 돼. 공자가 비판했던부터 읽을게요. 문장 깔끔하게.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선율보다도 당대 육아의 악이 더 해악이다. 이해됐어요?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유학은 겉으로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즐겁게 하는 데만, 그러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데만 그치고요. 사실은 노동을 해야 하는 백성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왜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거야? 앞에 봐, 나왔지? 이게 나왔어.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지는 않는 거야. 왜? 아니, 농사 지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연회한다고, 여기 궁 짓게 하고 여기 연회장 짓게 하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거기다 화살표 쳐놓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오락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잘 봐봐.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선생님 좀 쉽게 본문의 말로 바꿔놨어요.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뭐는 없다. 이득은 없다. 사회적 효용은 없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무슨 론? 비양론. 그렇지. 그래서 요런 걸로 해서 전개한 게 묵자는 뭐다? 비양론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순자가 나왔어요. 순자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얘들아, 이상사회를 구현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치세 아니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치? 그럼 지금 1번 가로랑 약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공자랑? 그치?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묵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어. 이게 누구 편이야, 지금 순자? 그래서 약간 노란색이랑 비스무리한 색으로 했어요. 근데 노란색 하려다가 너무 노란색 남발될까봐. 자,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며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똑같은 말 또 나와. 인간의 도덕적 함양. 똑같은 말 뭐야? 1번 가로에서. 1번 가로. 인격완성이지, 그치? 결국 얘도 지금 공자랑 같은 의견이네.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 네모 박스에 누구도 덧붙일까, 얘들아? 순자. 그렇지. 순자도 그냥 더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더 쓸 필요는 없죠? 네. 몰라? 자, 계속 갈게요. 야, 우리 가족 끌고 오지 말자. 순자씨. 자, 계속 갈게요. 어디야? 따라서. 아니야. 땅이 제발. 따라서 악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네.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데서 나아가서 더 크게 나왔어. 악이 우주를 반영했대.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 이후에 조심해야지, 그치? 네.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힐 수도 있어서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긴장하면서 읽을게요.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했고 그 내용이 도덕적이라면은 오케이 덕음을 장려했다. 이건 좋은 거네. 하지만 야 적나라 또 나왔어. 그래서 아까 까만색 가로 부분 일치시킨 거예요. 적나라 일부의 선율처럼 음란한 것은 이금이라고 해서 멀리했다. 야 완전히 그러면 지금 순자는 얘네 편인 거네. 이해됐죠? 네. 색깔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좀 색깔을 좀 딥하게 한 것뿐이야 얘들아. 이해돼서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얘한테서 나온 조금 우리가 봐야 될 말들이 뭐였어요? 좀 더 커진 의미 뭐였어요? 일단 교화시킬 수 있고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교육이라고 좀 바꿀까요? 교육이라는 말은 처음 나왔으니까요.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고요. 우주 뭐 반영체라는 말이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요런 말 단어 키워드 정도는 좀 정립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계속 해볼게요. 순자는 덕음을 통해서 육아의 이상적인 정치, 육아는 아까 나왔던 말이니까 노란색. 육아의 이상적인 정치인 와우 왕도 정치라는 말도 하나 우리 킵하고 갑시다. 무슨 정치? 왕도 정치. 왕도 정치라는 말 이해됐나요 얘들아? 네, 요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까지가 3문단이었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이제 근데 우리가 이런 주제 통합 지문 읽을 때 이 구조를 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어디 거 읽었지? 어느 나라 거? 중국. 중국 거 읽으면 그 다음 어디 나라 나오나? 한국. 그렇지. 네. 이 중화 사상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가 이 중화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걸로 어떻게 만들어서 계승시켜 나갔느냐를 꼭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단 말이야. 요런 구조의 주제 통합 지문이 굉장히 많아.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가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볼게요. 얘들아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악의 종류를 분류했다라고 했는데 맞지?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악이 가진 한계점 지적하는 거 없었고요. 자, 3번 갈게요. 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열했다. 이건 나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비되는 주장 나왔어, 안 나왔어? 일단 묵자 나왔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괜찮지만 하지만 사례를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묵자는 당대의 악을 성왕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했다 나왔고요. 순자 우주 반영체 맞고요. 세종, 순자, 태종은 못하겠네요. 잠깐만. 4번에 순자는 안 나왔니? 순자 나왔잖아. 풍속을 개량한다. 맞지? 아까 전에 교육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틀린 거는 안 나왔네요. 어우 얘들아 우리 어디 나왔지? A, B, C까지 할 수 있습니다. A는 순임금, 공자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오케이. 정나라는 싫어하는 누구예요? 정나라 오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3번 덕음 맞죠. 순자가 얘기한 거 맞지? 맞지. 이상적 정치 육아 맞죠? 네. 오케이 다 같은 편이었어요. 맞나요? 자, 기억 우리 했었죠? 4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하고 할게요. 3번이 답이 뭐예요? 3번요? 자동조라는 3번 내가 안 해놨네? observis. 그러네. 나중에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나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자,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몇 페이지니? 220. 네, 내가 너무 넘겼네요. 보자. 우리 나로 나갑시다. 조선으로 이제 가자. 태조 나왔네.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했고 여기도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네.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것임에 바탕이 되는 것으로 강조를 했고 육아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았다. 별로 내용이 그렇게 별반 달라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궁중의 의례에 사용할 음악을 편성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거 악장. 얘들아 태조는 뭐라고? 명칭 매칭 잘 시킵니다. 얘들아 뭐라고 태조는? 네. 여기 이제 찍 찢은 다음에 우리 어디로 나가요? 나가겠습니다. 처음에 누가 나왔어요? 태조. 태조는 누구 얘들아? 악장이다. 요거 기억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태조가 이 악장에서 무슨 내용을 했대요 얘들아? 건국의 정당성, 당위성. 얘들아 이거 우리 뭐 배웠어? 네? 용비어천. 용비어천가. 우리 예쁜 난간 어디요?
용비어천가 배웠잖아. 네. 조선 건국의 정당성 그거. 그게 악장이잖아 갈래가. 그래. 내가 되어서 바다 아래 나가니 그거. 어? 아 그거 원래 126장까지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2장 딱 하나 배운 거였어. 126장이에요. 126장까지 했어요. 네. 아 128까지 있는데 우리가 126장하고 2장하고 1장만 배우지. 바로 그거야? 그럼 나 할게요 이제. 자 볼게요. 그래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 정당성을 드러내는 게 바로 태조의 악장. 이거는 얘들아 누구한테서 따온 거야? 네, 다시. 누구한테서 따온 거? 왕도정치요? 아니 요거 아직까지 육아의 악론. 그러니까 육아의 악론이라는 거는 공자. 그러니까 좀 나라로 따지면 아직도 중국 거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네요. 이해됐죠? 우리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갈 거예요. 나에서는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태종으로 갈게요. 태종은요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아우 음악이 왕도 정치. 주황색이랑 일치하네. 얘네 다 같은 계열이야 얘들아. 선생님 색깔을 구분 지어놨지만 조금 약간 이렇게 뭔가 너무 노란색이 남발될 것 같아서 해놓은 거야. 태종도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 참 누구로 넘어갔어요 얘들아? 태종으로 넘어갔어요. 태종도 이걸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대. 정나라가 중국이에요? 아니 정나라는 사실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이 문학이다 독서 지문을 풀다 보면 간혹 나오거든. 근데 좋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 뭐든지 좀 안 좋대. 정나라의 일부분은 이거 악기를 다는 거죠? 아 음악인데 그 음악 중에서도 좀 일부 음악은 좋지 않다라고 여긴 거겠죠? 자 계속 할게요. 어디 갔어? 자, 주황색 읽을게요.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을의 상정소를 설치했고, 얘가 한 행동이 나왔네. 그리고 관료도 예악의 밝은 자,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는 태조도 포함이 되는 거네.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역시 어디? 중국이다. 그리고 이것의 이름이 나왔어요, 얘들아. 유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악이다. 악은 누구 거다? 중국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태종이 한 것만 따로 좀 몇 개만 잡을게요, 얘들아. 태종이 한 거보다 뭘? 설치했다. 그리고 인재 등용을 좀 했다. 그냥 그 정도 잡고 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갈게요. 자, 이 문단.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드디어 위대하신 분 나왔어요. 누구? 세종대왕이 나왔어요. 자, 보라색. 네, 킹 세종. 자, 세종대왕은요, 악을 정비해서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잘해야 돼, 우리가. 악을 정비했어. 오케이. 자, 지금 누가 나왔지? 세종. 근데 세종이 이 악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정비했대. 이 악을 정비한 게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신제악. 네. 신제악이라고 나왔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건 아직도 신제악은 누구 바탕? 중국 바탕. 너 헷갈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얘들아. 자, 다시. 그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음악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해서 신제악은 아직까지 어디 거? 중국 바탕으로. 이해됐어요? 자, 악을 정비하긴 했지만 아직 중국스러운 거.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조선풍. 그럼 진짜 세종대왕은 참 자주정신이. 그죠? 조선풍의 악을 누구를 말하려고? 누구랑 다르고 누구 말하려고? 예를 들면 대영이라든가 조선풍의 음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 그는 악을 왜 이제 이 중국의 악을 왜 싫어했냐면 악의 법도가 중국 내에서도 확정되지 못했어. 근데 그 확정되지 않은 걸 걔네들도 확정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디 풍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조선풍으로 하나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럼 조선풍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봅시다. 그게 얘들아, 자, 회색 읽습니다.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음악이 뭐다? 향악이다. 수업 지금 민서만 듣니? 저 듣습니다. 네, 대답 잘해주세요. 자, 다시. 제사 때 우리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음악은?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 시어머니도 가끔 그래. 요즘 과자를 제사상에 올리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올리셔, 가끔. 그래도, 이렇게, 물론 옛날 그런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는 과자도 올리시지만, 왜 이런 거 올렸어? 난 참 좋다. 남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요즘 조상님들도 요즘 과자 좀 드셔보셔야지. 막, 이거 맥락이 안 맞네? 저희 집안에는 진짜 먹어야 돼요. 어? 저희 집안에는 설명 없어요. 아, 진짜? 와가지고 진짜 먹어. 진짜 먹어. 그래서 왜 문 좀 열어놓잖아. 근데 들어와서 드시고 가라고. 오는 거 맞겠죠? 자, 거기까지 할게요. 근데 얘들아,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 생각하는 거야. 조상님들이 생전에 듣던 음악들은 안 들어가네. 우리나라 음악인데, 네. 우리가 그 의례 때 중국 음악을 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해도, 그거 내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했네. 미안해. 자, 어쨌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음악은 향악인데, 보라색인데, 우리가 아악을 틀면 안 되지. 그래서 궁중제례에서 향악을 확대하고자 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1번 외래악의, 여기서 외래악은 뭘까요? 아악이겠지? 이런 아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획일화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그는 자주적인 악이 어떤 걸까? 향악이겠지.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런 향악이 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왜? 우리한테 익숙한 정서니까. 그래서 이러한 악을 통해, 여기서 이러한 악은 뭐예요? 이런 우리한테 익숙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 이거는 다 공통점이야. 어쨌든 세종도 음악을 통해 왕도 정치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참 음악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다들 똑같이 생각을 했나 봐. 자, 계속 할게요. 이거 어디야? 오케이.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드디어 뭐라고? 조선풍의 뭐? 이름이 드디어 났어. 자, 악을 정비해서 신제악을 조선풍으로 만든 게 뭐라고 얘들아? 신악. 근데 얘들아, 신악은 뭘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지. 이거 구분 잘해야 되겠지, 얘들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계속할게요. 신악을 창제하였는데 이는 신제악과 형식, 내용이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 아니라 의례와 악의, 여기 좀 읽자. 여기 잘 읽자.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종 이전에는 의례에 맞춰서 음악을 사용했는데 세종은요, 역시 대단해. 신악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례 절차에 맞춰서 의례 절차를 신학에 맞춰서 수정했다. 얘들아 지금 완전히 이게 바뀌었지? 네. 이해됐어요? 하지만 얘들아 이것도 지금 우리 뒤에 선지에 이 순서 그대로 바꿔놓은 거 나온다. 그게 답으로 나와요. 자, 의례 절차에 맞춰서 수정해야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것은 좀 조정이 많이 필요해서 세종 때에는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했다. 이게 조금 안타깝네. 그죠? 그걸 누가 펼쳤어요? 세조가 펼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3문단이었습니다. 3문단에 세조 갈게요. 세조는요, 자, 요거 살짝 보라 색깔 살짝 정리하고 갑시다. 중요한 부분들은 좀 정리할게요. 니네 나중에 요거 정리할 때 칠판 사용해서 좀 정리해도 나쁘지는 않아, 얘들아. 자, 볼게요. 세종은요, 그래서 결국에 태종과 태조 때 아악을 정비해서 신제아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중국풍, 여기다가 조선풍을 더했어. 그건 이제 향악이라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놓은 게 뭐였어요? 신악. 하지만 이 신악을 그렇지. 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짜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얘기는 좀 나왔어. 의미 있는 얘기 뭐였어요? 여기서 한번 좀 잘라야지, 얘들아. 순서 바뀐 게 하나 있었잖아. 요 이전에는 뭐에 맞춰서 뭐였지, 얘들아? 의례에 맞춰서, 그렇지. 의례가 먼저, 그 다음에 뭐였지? 악이 후였단 말이야. 하지만 이게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들아? 그렇지. 악이 선이고 의례가 후였다. 요게 지금 하나의 좀 의미가 있었던 거였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얘들아, 선생님 수업은 있잖아. 쌤 봐봐. 선생님 수업은 글씨 일부러 저렇게 쓰는 거야. 집중하라고. 일부러 맛있대. 왜 바뀌었죠? 의뢰랑 악이 왜 바뀐 거야? 수정이 바꾸고 싶어가지고. 왜 바꿨다고 하는 거야? 신악을 만들어버렸잖아. 새로운 거 만들니까 바뀌어야 돼. 내가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 수업은
글씨를 못 알아본다라는 건, 글씨를 못 알아본다는 건 수업을 안 들었다는 거야. 아까 전에는 사진 찍고 가라고 했는데. 안 되겠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네, 할게요. 야, 이거 이해도 필요 없잖아. 양서준 괜히 트집하지 말고.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 펼치지 못한 걸. 자, 봐봐. 이게 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정하는데 오래 걸려서 실제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켜준 게 누구다? 바로 세조다. 라고. 이게 세종이 아니야, 세조야. 어? 세종이 아니야, 세조야. 뭔 소리야? 갈게요. 자, 세조 가겠습니다. 단총 안 껴줄 거니? 세조 찬탈. 그거 언제 외워? 세조 찬탈 외워야 모르냐고. 돼요, 그거? 세종 좀 추천했잖아.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래 성삼문씨. 원하면 먼 길에 여유 있고. 오, 왕방현씨 그거. 네. 천만리 머나먼 길에요. 자, 갈게요. 야, 넌 중3 때 배운 걸 기억한다. 나이언 중3 때도 우리였어? 자, 중3 때 게임 했었는데.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서 왕도정치는 다 공통점이야. 빠진 데가 없어, 그치? 그냥 그렇게 기억해도 되겠네. 자, 세조는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했다. 얘들아, 지금 악의, 똑같은 말이야. 자, 갈게요. 얘들 지겹다라는 거는 정말 이걸 잘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음률에 대한 이해를 지금 그렇지. 요런 걸 잘 잡아야지. 태종이랑 지금 같아. 지금 앞에 봐봐요. 얘는요. 새, 종이랑도 뜻을 같이 이어갔고, 자, 앞에 보세요. 요거 뭐 설치하고, 인재 등용하는 거는 또 누구랑 같았어요? 그렇지. 세조랑도 같았죠. 이해됐어요? 네. 거긴데 선생님 다 필기해놨죠, 얘들아? 네. 관리를 임명할 때에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해서 인재를 등용했다.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야. 깜짝이야. 진짜 정말 가지 정말. 자, 계속할게요. 고쳐놓으세요. 지가 떨어졌어요. 나 한다. 네. 어디야? 악을 관장하는 관청이. 악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어떻게 했다? 통합했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악을 더 높게 평가한 게 아니다. 그는 제위 중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의 신학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세종 거 사용했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이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라는 전대의 전통을 깼어. 그는 제사를 지낸 후에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선왕의 뜻은 선생님 그 회색 연결된 거 보이나요, 얘들아? 어떤 세종의 뜻인지?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뻐했대요.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확대되어서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니은으로 바로 갈게요, 얘들아. 니은으로. 자,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얘들아? 제사에서도 우리가 조상들이 주로 들었던 뭐예요? 우리나라 음악을 듣게 됐다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니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선생님 그 니은에 대한 풀이도 거기 다 해놓긴 해놨네요. 문제 위에다가. 4번 갈게요. 자, 이제 우리 조선풍의 악을 듣게 됐다라는 건 내용에 주목한 게 아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오락적인 기능에 중시한 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이건 우리를 너무 무시한 거고. 자, 5번 갈게요. 제사에 사용될 때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놨고요. 자, 정답은 그대로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악장과 신제 아악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얘들아. 악장은 정치적인 목적은 맞지 않나요, 얘들아? 조선 건국의 정당화니까요. 근데 얘들아, 이거 내가 이게 정답 뭐냐? 자, 볼게요, 한번. 그래요, 미안해요. 5번인가 봐. 읽어볼까요? 세종이 외래악의 수용으로 인한 회기를 극복하게 네. 미안해요, 얘들아. 이거 틀렸네요. 하지만 내용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뭐 너희한테 혼란을 일으키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해야 될 문제는요. 1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1번.
나만 가면 되지, 얘들아?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절충한 거 없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죠? 필자의 관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통시적. 뭘 보고 통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꼭 연도가 나와야만 통시적이라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은 부정적인 사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세종 이전에는, 저거. 빨간색. 니네가 글씨 이상하다고 탓한 거. 그걸로 이제 정답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너무 본문에 다 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 마지막 5번으로 갈게요. 맞다.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천천히 마무리 딱 지읍시다. 중국과 조선의 궁중에서 사용된 악에 대한 설명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중국의 악은 궁중 재래와 조회의식이 사용된 악을 가리키는데 악은 악을 통해 이상사회, 왕도 정치를 말하는 거겠죠?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악의 체계는 주 왕조시기에 형성이 되어서 국가의 예법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다. 이후에 중국의 다른 왕들도 대부분의 악의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잠깐만 이 부분 중요해. 밑줄 쳐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악의 법도가 바뀌었다. 이래서 세종이 싫어했구나. 왜? 아까 세종이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 중국에서도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왜 그걸 다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거야? 이 부분이 있었지 아까. 그래서 내가 그거 필기를 뭐라고 해놨어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해놨잖아 얘들아. 자, 2번 선지 내가 그거 본문에다가 그대로 필기해놓은 거야. 2번 선지 읽어볼까요?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악의 법도가 바뀐 것은 세종이 중국 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군. 그래서 내가 그 필기 근거라고 화살표 쳐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다 읽을게요.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조선의 문묘 제례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큰 제사. 그래서 유학의 성인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인간의 심성을 바로하려고 하는 것이었대요. 선생님 밑줄 친 데 부분 위주로 읽을게요. 그래서 수십 명이 춤을 추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악기도 연주했고 조선 초의 문묘 제례악에는 주로 악이라는 거지 악. 그치? 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악기. 뭐야? 향악이라는 거지 향악.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번 갈게요. 세종은 문묘 제례악에 향악이 사용되는 것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좋아해 싫어해? 아니, 좋아해 싫어해?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정답 너무 쉬웠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나머지들도 사실 그렇게 문제 풀이가 필요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나중에 한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요거 연하 한번 끊어주시고. 이제 독서풀